얘들아, 우리가 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지, 맞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을 살펴보면, 이런 거 잠깐 볼게. 자, x랑 y 미지수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식도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맞지?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 x가 뭐고 y가 뭐고 딱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법칙이야. 미지수의 개수만큼 정보의 개수가 있어야 돼요. 식의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부정방정식이란 뭐냐?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아까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면 식은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개수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 식이 하나 모자란 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럼 부정방정식의 해는 원래는 못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미지수의 개수와 정보의 개수는 일치해야 된다 그랬지, 맞지? 식으로 주진 않지만 부정방정식은 식 대신에 정보 하나를 줘요. 그게 뭐 정수다, xy.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y가 뭐 정수다. 식이 모자른 대신에 xy가 정수다, 뭐 xy가 실수다, 이런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딱 x가 뭐고 y가 얼마인지는 구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여러 개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범인을 추릴 수는 있어. x가 얼마고 딱 범인이 뭐고 누구고 y가 딱 누구고 이렇게는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추릴 수는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도 봐봐요. 미지수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 그 대신 xy가 뭐라는 걸 알려줬습니까? 정수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식 대신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xy에 대한 식이 하나 더 있으면 어제 배웠던 연립방정식대로 풀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억지로 인수분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두 개씩 묶어.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게 보이지, 맞지? 자변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보입니다.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x로 묶어버려요. 얘는 y-2 이렇게 남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뒤에도 마이너스 1 y의 개수로 묶어버려요. 근데 y-2가 있게끔 묶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실제로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얼마를 더 빼줘야 돼요? 7을 빼줘야겠지,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만들어주는 얘기야.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다 전개했을 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7을 넘겨. 는 7. 여기가 꼭 우변이 꼭 0일 필요가 없어. 인수분해 할 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변이 인수분해 되지, 맞지? 자, y-2로 묶을 거예요. 그럼 y-2로 묶으면 남는 게 앞에 거는 x, 뒤에 거는 x-1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남겠네. 얘가 7. 자, xy가 정수면 y-2, y가 정수면 y-2도 정수죠. x가 정수면 x-1도 정수지, 맞지? 그럼 두 정수의 곱이 7이 되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 맞지? 이제부터는 표를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x-1, y-2 이렇게 표를 그려줘야 돼요. 두 개 곱해서 7이 되려면 1, 7.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7, 1. 그 다음에 마1, 마7. 맞습니까? 정수, 음의 정수도 정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x, y 값이잖아, 맞지? 자, 지금은 내가 x-1, y-2에 대한 표를 작성했죠, 맞죠? 이거를 x, y에 대한 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x-1이 1이면 x는 2가 되겠죠, 맞습니까? x-1이 7이면 x는 8이 되겠죠? 괜찮아요? x-1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0이 되겠죠, 맞죠?
x-1이 마이너스 7이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야. 자, y는 y-2가 7이면 y는 9겠지.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넘어가면 1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직접 구하세요. 자, 얘는 18이고 얘는 38에 24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네. 가장 최대값 얼마입니까? 24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요건 거 한번 봅시다. 133번. 자, 두 분이 모두 뭐가 된대요? 밑줄 그어놔. 두 분이 모두 정수가 된다. 자, 그러면 두 군의 합.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해버릴 겁니다. 두 군의 합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n-1 이렇게 되겠네. 자, 두 군의 곱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미지수 알파, 베타, m 몇 개입니까? 3개. 식은 몇 개예요? 2개. 이해됐어? 근데 알파, 베타도 정수고 m도 정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네. 여러분들. 알겠어? 어렵지 않아. 얘보다는 어렵죠. 얘는 미지수 몇 개였어요? 2개. 식은 몇 개였습니까? 미지수 2개, 식 하나. 그리고 나머지 정보 하나. 이런 식의 부정방정식이고. 얘는 미지수 3개, 식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 하나. 이런 부정방정식입니다.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연립하듯이 하면 미지수 2개, 식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 대입법을 쓸 거야, 얘들아. 자, m은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도 m은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한 식 하나로 바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자,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9가 2m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양변에 2로 나누면 m은 2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도 m이고 얘도 n이니까 두 개 같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2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양변에 2 곱하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가 알파,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싹 다 넘기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넘어가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 돼. 똑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미지수 하나, 2개, 식 하나.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얘도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이렇게 해버려. 자, 그러면 알파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베타 이렇게 되나?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2로 묶어요. 2로 묶어. 그럼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맞지? 괜찮니? 자, 이거 잘해.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할게요. 자, 해봐요. 요렇게 묶으세요. 자, 이거 빨간색이라고 할 거야. 2알파 빼기 알파 베타잖아요. 맞죠? 네,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버리세요.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버리면 베타 플러스 2알파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으로 묶을 거예요. 요거. 자, 얘는 2로 묶을 거예요. 2로 묶을 거야. 안 묶이지, 맞지? 근데 베타 마이너스 2가 있게끔 해버려요. 이렇게 억지로. 베타 마이너스 2 공통인수. 자, 전개하면 2베타 마이너스 4가 되지, 맞지? 근데 뒤에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해줘야겠네. 맞지? 근데 그 3을 넘기면 는 0이었으니까 3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이제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3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또 이제 표 가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자, 이게 3이 되려면 얘가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1, 마 3, 마 1. 자, 이거를 또 알파 베타에 대한 뭐 표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때 m 값에 다 구하는 거야.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일 때 정수들만 get해야 돼요. 그 대신 정수들만 get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파 베타가 정수인 것만 get해서 그러면 m값, 그럼 여러 가지 m값들을 또 구할 수 있겠지. 맞지?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m값들의 모든 합을 다 구하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실수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방법 1. 완전 제곱 식골로 변형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실수 조건의 분형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A가 실수고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도 제곱하면 0 아니면 음의 실수도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되잖아. 맞지? 맞지? 근데 제곱하면 이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될 거고 이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될 거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끼리 더했는데 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이렇게 상세대 가서 0이 될 수는 없어. 왜냐? 제곱한 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요거. 자, 근데 완전 제곱꼴로 불가능하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 xy가 실근이므로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째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5y가 보이네, 선생님이. 5y를 어떻게 짤 거냐? 얘를 짤 거야. 하나는 4y제곱, 하나는 y제곱 이렇게 째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y제곱은 얘한테 주고 y제곱은 얘한테 줄 거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생기겠네, 맞지? 자,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라는 완전 제곱식 되겠네. 얘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xy가 실수라고 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얘는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y가 실수면 x 플러스 2y도 실수고 y가 실수면 y 마이너스 3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습니다. 0보다 커나 같은 거에 합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y는 3이 고정이네. 이해됐습니까? y가 3이면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6이 되지, 맞지? 얘도 0이 되겠네. 그럼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안 나눠지면 고민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얘도 봅시다. 나눠지나? 얘도 뭔가 될 것 같지?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되네. 자, 이걸 나눠야겠네요. 4x제곱. 안 되나? 잠깐만. y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y. x제곱. 얘를 4x제곱 x제곱으로 나눕시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xy. 괜찮니?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x제곱 남았으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자, 얘도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넘어가고 되는 건 넘어가세요. 자, 얘도 두 개 뭐 어떤 애를 나눠야 돼. 자, 이거를 나눕시다. 안 되나 얘는? 얘는 2x제곱 x제곱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럼 x제곱 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얘게 2x제곱이 나왔지, 맞지? 2x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4. 얘는 안 되네. 지금 보니까. 8y. 다시. 되긴 할 것 같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y제곱 마이너스 8y 얘를 이용해야겠죠. 지금 딱 보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y제곱 마이너스 8y 뭐가 필요해? 플러스 16이 필요하지, 맞지? 괜찮습니까? 자, 16 하면 얘는 뭐가 남아요? 8 이렇게 남아있다, 그지? 자, 이걸 또 이용해서 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자, 8을 앞으로 보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두 번째 방법 이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면 자, 남는 게 이제 3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8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남았겠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안 되잖아, 지금. 맞지? 아, 안 되네. 얘는 두 번째 방법 이용해야겠네요. 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오케이? 자, 근데 x도 2차, y도 2차니까 뭐가 편하겠어? 둘 다 똑같지, 맞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3이고 y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y로 하는 게 낫겠네. 자, y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이렇게. y제곱은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어? 플러스 자, y가 하나 있는 애가 이렇게 되네. 2x-8의 y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상수항입니다. y에 대한 상수항. 3x 제곱 플러스 24가 상수항이에요. 는 0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얘를 숫자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 y 값에 해가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실근이 나려면 얘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x 하나로 판별식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문제를 더 풀기 쉬워진다. 잘 봐라. 자, 그럼 얘는 이 밖으로 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빼면 x-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판별식이 4분의 d 쓸 수 있게 됐지, 맞지? 반의 제곱 x-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a가 1입니다. ac 이렇게 되겠네.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할 거야. 얘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x의 범위가 나오겠지, 맞지? 근데 그 범위 안에 실수값들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 볼게요. 자, 전개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괜찮아?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아마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계산해보자.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빼기 24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들아, x가 실수죠. 근데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순 없지. 근데 0보다 같을 수는 있잖아. 그러려면 x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해됐어? 자, x가 마이너스 2면 y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그럼 y에 대한 방정식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 맞지? 자, 실제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아니,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뭐 어쨌든 그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2y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3, 4, 12, 12 더하기 24 플러스 36은 0. 얘도 완전 제곱식 되잖아. 그럼 얘도 y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y 값은 뭐가 됩니까?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x가 마이너스 2, y가 6이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다.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두 번째 방법까지 풀이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숙제는 그래서 1등급 제외하고 다음 주까지 147번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